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2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6개월 방송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민얼련에서 이번 주 내내 미디어 탈곡기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방통위의 봐주기 심사, 그리고 MBN이 반드시 승인 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의 날입니다. 네, 우선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명투자를 하고 약 600억 원대 회계를 조작한 MBN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6개월 업무 정지예요. 승인 취소를 촉구해왔던 민얼련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처분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이 MBN에 그동안이 MBN이 이제 저질러온 범죄 행위가 너무 중대하다. 지금까지 방송사, 신문사 통틀어서 이런 다양한 범죄 행위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해서 벌여온 언론사가, 방송사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방송은 종편하고 지상파, 보도 전문 채널은 설립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크기 때문인데 MBN 같은 경우는 아예 승인 자체가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을 하고요. 차명계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조성한 그 자본금을 그렇게 조성한 걸 속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사기친 거죠. 예, 속이고 거짓 서류로 승인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2014년, 17년 재승인을 받을 때도 이렇게 회계가 조작된 상태의 서류를 내고 회계 보고서를 내서 또 재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행위가 2011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설립 전인 2010년부터 이번에 그 7월 달 재판에서 1심 법정에서 유죄를 받거든요. 근데 2014년, 17년 재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허위와 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방송사를 우리가 계속 승인을 해주고 종합편성 방송 자격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한번 거짓으로 방송사를 설립을 하면 계속 봐줘야 하냐. 이거를 민원연을 비롯해서 시민 언론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취소해라. 이런 불법 방송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런 불법 방송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언론도 안 지키는데. 그러게. 네, 그래서 마땅히 승인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승인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송독립시민행동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승인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이런 결과를 나간 것인지 방통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과를 낸 건지도 좀 알아야겠거든요. 네. 이번에 그 6개월 업무 정지 그리고 또 6개월 유예된 업무 정지를 내렸는데 이유는 당장 그러니까 승인 취소를 할 경우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건 방송을 보던 방송이 못 보게 되니까 방송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시청자의 시청 권익이 침해된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여 년 이렇게 방송사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다른 그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뭐 그동안에 이렇게 3천억 자본금 물론 네, 초기에 네. 불법으로 했지만 그거를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기여한 거 종편 중에 가장 많이 납부해가지고 기여도 했고 거의 뭐 또 사수된대요, 발언들이. 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 경감을 해주자 이런 또 주장들도 나왔죠. 그런 주장들 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경감 사유 이른바 네. 경감의 사유가 있으니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법에 정한 대로 하면 엄중한 처분을 해야 되지만 경감 사유를 감안해서 6개월 업무 정지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원이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 2명이에요. 김효재 위원, 안형환 위원. 네. 이 분들의 주장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 돈도 많이 이제 납부도 했고 그리고 네네. 뭐 저희가 추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MBN 방송으로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하시고 했단 말이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설립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재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그 행위는 불법 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직접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있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청을 당장 하고 그 MBN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 보도, 가짜뉴스 이런 거를 접한 시청자들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 저희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형식법 논리로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국가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는 방송사가 거짓 이른바 뭐 이게 아주 품격 있게 기망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사기 쳐가지고 방송사 세운 거거든요. 그쵸. 이 사기 친 거는 이게 개인이 김나래 활동가가 저한테 사기 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그렇죠. 근데 방송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방송사한테 사회에 크게 영향력 미치고 특히 공적 영향력, 그 다음에 공공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 방송의 자격을 네. 아예 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그건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누가 하셨냐면, 김효재 저희 방통위원이 하셨는데 행정 재량권 남용이 무슨 말이에요? 롯데홈쇼핑이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항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홈쇼핑에선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그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 정도 등에 비해 처분에 가혹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그 행위와 이번에 MBN이 이렇게 갖가지 불법 행위를 차명 계좌로 자본금 수백억 대 조성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식 회계를 10여 년 이상 해 네. 그거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또 2번의 재승인을 받아 또 그 과정에 상법 위반에 그다음에 뭐 범죄 행위가 이번에 뭐 그다음에 주식회사 감사법 위반에 그다음에 이 거짓 신고한 것들은 또 업무방해죄거든요. 네네. 갖가지 이런 범죄 행위를 해왔던 거에 비하면 이 중대 범죄를 롯데홈쇼핑 사례랑 형평성을 비교하는 게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번에 MBN을 행정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MBN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승인 취소라는 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김효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논설위원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2002년, 2003년, 4년에 조선일보에서 판매국 국장 직무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협회 신문협의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신문시장이 너무너무 혼탁해가지고 막 공짜 경품 주고요. 자전거 주고 상품권 비대 주고 주고 이랬을 신문 시절. 지국들 막 살인 사건까지 나고 이러던 시기예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세 개의 거대 신문사가 큰 그런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었는데 그 당시에 판매국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지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의원 되지 않았죠. 출마를 이분이 하질 않았죠. 그래서 야당의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이 되셨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MBN에 이번에 이 행정처분에 봐주기 하는 MBN 거에 수사대 사수대 역할을 좀 하신 게 아닐까 좀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김효재 의원 말고 또 야당 추천으로 오신 안형환 의원. 통신위원 중에 안형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활 기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요? 재활 기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하더라도 네. 다시 나중에 MBN이 다시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줘야 된다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지금 이번에는 어쨌든 유예를 전제로 하지만 24시간 업무 정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요 시청 시간대 제외하고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MBN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그때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안영환 이분도 뭐 김효재 위원에 관해서 양력을 말씀해 주셨길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2008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이셨고 2010년 8월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그렇죠.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고요. 예, 이분 KBS 기자 출신이죠. 이번에 이분이 뭐 이런 주장하는 근거 뭐였냐면 직원 생계에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런 거는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직원이 피해를 봐야 하냐. 또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거를 방통위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게 경영진이 잘못했으면 경영진이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방통위가 다 감안을 해가면서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죠. 지금 MBN의 경영진과 MBN 회사 측이 10여 년간 저지러운 불법 행위가 과연 방송법에서 정한 대로 이게 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로 조사해서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기소, 법원의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까지 지금 수년간에 걸쳐 MBN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런 갖가지 범죄에 대해서 방송법에서 이런 진짜 이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거의 조폭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이 망라돼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처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영환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지금 이 MBN의 재활 그다음에 이 직원의 생계 위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MBN 경영진과 사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방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유로 경감을 해주자 이렇게 했다는 게 과연 이분들이 방송통신위원인지 아니면
MBN 시청자위원인지 시청자위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MBN 사수위원이죠. 사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네. 해볼 수 있겠고요. 방통위원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고 무슨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풀어드렸는데요. 근데 또 문제는 이 6개월 업무 정지라고 일단 행정처분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좀 덧붙여 아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거 하면서 사실 저도 예측 못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막 그 전에 여러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고 뭐 이른바 찌라시라고 정보제도 막 돌고 네. 그랬는데 6개월 유예를 했어요. 네. 네, 6개월 유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업무 정지 하는 거를 6개월 이후에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이후한다는 거는 한 5월쯤부터 방송이 정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이행된다면 네. 근데 당일날 바로 MBN 입장 나왔잖아요. 소송한다. 불사하겠다. 저 보도국장이 뭐 이거 저기 납득하기 어렵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MBN에서 방송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 MBN이 그냥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방송이 방통위는 6개월 동안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MBN은 방송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통위 결정이 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입장 밝혔어요. 그건 뭐냐면 소송하겠다 이거밖에 그쵸, 방법이 그쵸.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우리가 보통 작은 사안도 1년, 2년 어떤 거는 뭐 더 걸리는데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했던 행정처분은 사실상 뒤로 밀리나요? 밀리죠. 정지되는 거니까, 유보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성, 이른바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거는 책임을 묻는 건데 이렇게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결국은 계속 미루게 되는 결과가 되니 물론 승인 취소를 했더라도 또 소송을 내서 승인 취소에 대한 부분도 중지시켰을 거예요. MBN은. 네네. 그러나 승인 취소는 그만큼 MBN의 불법 행위가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하면 방송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방송사 설립했으면 법에 따라서 취소된다. 이렇게 정말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 이거라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6개월 업무 정지했더니 그것도 유예 조건으로 했더니 바로 당일날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 또는 이런 반성의 입장도 자세를 아니고 찾아볼 수 없었죠. 뭐 그런 점에서도 MBN 태도도 문제였다고 뭐 소송을 저희가 당연히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MBN의 태도도 물론 잘못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 6개월 업무 정지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말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될지 정말 미지수다 이런 위험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민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지금 분노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너무 약하다. 봐주기 심사다. 분노하면서 이제는 심지어 방통위도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사실 올해 4월에 TV조선하고 채널A 종편에 대한 재승인 과정이 있었어요. 그쵸. 거기서 TV조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항목인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정성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미달이 됐어요. 근데 TV조선은 미달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재승인 받을 때도 계속 미달이었는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로 봐주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그렇죠. 정부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바꾼 촛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한 시절에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다르겠지. 그렇죠. 이번에 심사를 할 때는 그 전에 그렇게 봐주고 특혜주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법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기본 항목에서 미달인 TV조선을 조건부라 그래서 주저리 달았지만 결국 승인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채널A 지금 그 검언유착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사 기간 중에. 그것도 엄청나게 또 파란을 일으킨 일 아닙니까?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중대한 행위가 밝혀지면 이게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이런 또 조건부로 채널A도 또 승인을 해줬어요. 당시에 국민들이 저희 민원위원과 함께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두 종편은 자격이 없다. 그동안의 방송 내용도 막말, 편파, 왜곡, 네. 오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 얘네 취소해달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벌였는데 결과는 두 개 방송사 다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고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방통위원들 회의한 거 무슨 발언했는지 회의록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들 말은 너무 잘못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하는데 결과는 결국 봐주기. 이래버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만 하면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재승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그럼요. 화가 났고 분노를 분노하죠. 했죠. 방송통신위원회 뭐 하냐. 그런 거 하라고 예, 했냐. 저희 방송에서 방심이 방통위 얘기잖아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다들 네. 뭐 폐지해라. 너네부터가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매우 서운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올해 그 4월에 그 종편 TV조선 채널A 가장 막말 방송 폐지 1순위로 꼽는 그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두 방송사도 결국은 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또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 그렇게 설립된 방송사는 뭐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심지어 뭐 승인 취소라는 건 아예 없구나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이 그럼요. 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죠. 그게 이번에 MBN의 행정처분에서 또 터져버린 국민들이 거죠. 아니 도대체가 그래 TV조선하고 채널A는 그래도 이렇게 갖가지 사기는 안 쳤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 자체는 문제가 있지 뭐 요런 아니, 사기는 없었다. 네, 뭐. 근데 MBN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지 국민들을 몰랐죠.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언론은 언제까지 치해법권이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특혜를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법과 정의, 공정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이런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 시민분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처장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방통위원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한 번 더 정말로 만회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상식에 맞는 선택을 이제 11월에 한 번 더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가 이제 요번 주부터인가요?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채널A하고 TV조선이 있었고 지금 하반기에는 JTBC하고 MBN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번에 재승인 심사를 네. 정말 엄정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죠. 행정처분, 지금 이 행정처분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감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재승인 심사에서 그동안에 MBN의 이 갖가지 불법 행위들, 그다음에 재판에서까지 유죄로 다 드러난 행위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한다면 사실 MBN은 승인 취소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럼요. 이번에 그 2011년 설립했을 때 자본권 불법 충당한 것도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승인 취소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리고 또 요번 거는 사실 요 3년 기간 2017년부터 요 3년 기간에 대한 평가인데 이 3년 기간에 그러면 MBN이 그 전에 재승인을 하면서 이행하라는 이행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느냐 네, 네.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방송, 문제 보도 없었나? 방송통신심의원에서 법정 제재
예, 받은 거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예, 방송의 프로그램 보도 품질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MBN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보도, 그다음 프로그램 품질도 중요하지만요. 종합 편성 방송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 역할, 공공성 실현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는 방송 사업자에게 첫 번째 기본 항목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결국 처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결론이 하나로 전 도달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상식선에서 법대로 처분하면은 이 모든 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법대로 처분하면 당연히 MBN은 승인 취소라는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왜 MBN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연이 MBN 왜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TV조선 채널에 다 얘기하는 거는요. 잘못한 방송, 그다음 불법한 방송, 그다음에 아주 그 저질 방송 하는 방송사는요.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 허가 제도를 왜 두겠습니까? 그런 거 약속, 사회적 약속, 심지어 법률도 안 지키면 이런 데는 자격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송과 언론에게만 계속 특혜를 주면서 네.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문제방송, 저질방송, 그다음에 악의적 왜곡 보도를 계속 지속하는 방송을 왜 국민들이 계속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계속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좀 올바른 응답을 해주시기를 꼭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련에서 이거를 또 저희만 알면 안 되죠. 이거를 또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만 하고 이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방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MBN 문제 도대체 뭔데 갑자기 그렇게 뭐 관련해서 보도도 안 나오다가 6개월 업무 정지한다니까 이렇게 언론들이 날리고 또 저 야당에서는 뭐 이게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아니 사기치고 10년간 불법 분식 회계하고 조작하고 막 이런 언론사 방송사에게 처분을 한 게 도대체 언론 탄압이면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다가 쌈 싸먹은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MBN 문제를 좀 저희가 정확하게 이 진상을 좀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시민 언론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좀 토론회도 좀 모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법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했는지 네. 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법적인 문제도. 네. 그리고 지금 또 재승인 앞두고 있는데 재승인의 과정에서라도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재승인 과정에 그 심사위원들 심사위원들이 있으실 텐데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국민의 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계속 저희가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탈곡기 채널뿐만이 아니라 민주언론 시민연합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관련된 학자분들이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과 뭔가 연대해서 또 뭐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뭐 활동을 지금 해보려고 모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민원련 활동에 대해서 MBN 이 재승인 심사 기간 11월 동안은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번 주에는 계속 MBN 얘기로 돌아올 테니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